자, 내일 승부조 시간입니다. 내일이라보다 오늘이 되겠군요. 지금 시간이 새벽 4시 2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새벽 2시에 트레이딩 히스토리 작업을 마치고 나니까 4시가 넘었군요. 한 6시 되면 이 자료가 올라가겠습니다. 어느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유튜브 중에서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말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저를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도 몇몇 분들은 꾸준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더군요. 저는 한마디도 하진 않았지만은, 보통 유튜브들은 한 달에 일주일에 한 편 정도 이렇게 자료를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하루에 한 3편 정도를 올리는 것 같아요. 한 3편 정도 올리는 것 같은데, 너무 좀 피곤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저녁에 강의까지 다녀오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피곤한 것이 되다 보니까 몸에 좀 무리도 오고, 내년부터는 좀 일을 줄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승부조를 안 올리려고 했는데 트레이딩 히스토리를 또 올리는 바람에 하는 김에 하자 싶어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했으니까 목요일날 매매하실 때 참조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자, 특징주로는 지금 보고 계시는 CMTX 신규 상장을 하니까 봐줘야 되겠죠. 요즘 트렌드에 맞는 신규주니까 관심 있게는 좀 봐줄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신규주 특성상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잘못하면 많이 다치니까 그런 걸 좀 조심스럽게 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면서 볼 종목들은 요 근래에 상장했던 친구들, 핑크퐁, 큐리오시스, 그린과학, 세나테크까지 이렇게 묶어서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서 같이 좀 움직이는 종목이 있다면 한 종목 정도나 관심 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노스페이스. 무전 권리락입니다. 지금 금액대가 보면 18,350원, 무전 권리락이 12,240원이니까 거의 한 48% 넘게 조금 조정이 되는데 관심 있게 한번 봐주시고, 다음은 네오티스. 네오티스는 단기로 한번은 짧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색깔이 바뀌면 보합 기준과 자꾸 대응해 주시고, 3일 제약과 유튜바이오 기술주로 보죠. 3일 제약 보합 기준과 자꾸 한번 대응을 해주시고, 유튜바이오 똑같습니다. 보합 기준가만 잡고 해줍니다. 둘 다. 로키드 헬스케어, 노랑무선, 제형솔루텍 기세주로 한번 보죠. 로키스는 시간에 1.3% 올려놨군요. 기간이 오늘 11만 주 넘은 것이 눈에 띄입니다. 아마 이것을 보고 베팅을 했을 것 같은데, 보합 기준과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랑풍선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관심을 받아줄까? 시간에 0.4% 빠져있죠. 오늘 수산주들이 좀 많이 좀 올랐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동원수산이라든지 그리고 사조시푸드 이런 데 올랐는데, 식상한 재료고 이걸 장기적으로 끌고 오면 그런 재료는 아니지만은 여행업체 쪽에는 조금 한번 봐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보시죠. 기준과 잡고. 제형솔루텍 오늘은 음봉이 나왔습니다. 왔는데 기간대로 좀 팔았군요. 시간에서 1.4% 올라 있습니다. 양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인벤티지랩, 한스바이오, 22호 스펙, 이 세 종목은 꼬리를 한번 눌러보죠. 인벤티지는 오늘 13% 빠졌습니다. 저가가 오늘 17%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4%, 꼬리가 한 4% 정도 됩니다. 근데 시간에 2% 빠졌잖아요. 그럼 대충 비슷하게 빠진 거라 보고
내일 아침 시가 음봉이 빠져 있을 때 음봉을 기준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일단 출발을 시키는 쪽으로 합니다. 밀리면 빠져나왔다가 시가 만 돌파할 때면 들어간다. 살아나면 보유를 한다. 한스 바이오메드는 보기보다 잘 나가죠. 요즘 별로 그렇게 크게는 없는데 기관들이 요즘 며칠 동안 계속 넣고 있는 것은 눈에 띕니다. 근데 시간에서 0.2% 빠져 있어요. 보합이 바뀌면서 이런 그림을 한번 기대를 해봅시다. 스펙 며칠 또 3일 동안 내려왔는데 오늘 꼬리가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2%까지 맞췄으니까 이것도 한 4% 정도 꼬리가 되겠네요. 그죠? 이 꼬리 4% 마지막 꼬리와 보합, 시간에서 보합이니까 이 두 가지 트랙을 잡고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대덕전자와 대덕전자 1우, 차바이오텍, 한양디지텍. 대덕전자가 요즘 잘 나가지만은 조금 쉬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게 시게 나간 느낌이 아닙니다. 기관들은 계속 잘 넣고 있습니다. 시간이 1.3%. 대덕전자를 앞에 두제, 대덕전자 1우도 같이 보세요. 대덕전자의 피로감이 느껴지니까 우선주가 오늘 반응이 나타났죠. 우선주는 금액을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두 개를 넣고 먼저 움직이는 쪽에 승부를 걸어본다 라는 전략으로. 대신 같이 움직일 확률이 많으니까 같이 봐야 됩니다. 다음은 차바이오텍. 카카오 헬스케어 최대 주주로 차바이오텍이 이제 올라섰는데 300억 3자 배정을 하면서 투자를 유치를 하고 뭐 이리저리 말은 나왔습니다. 내일 시장이 좀 받아줄까? 라는 관점으로 차바이오텍은 봐주시고 안 받아주면 손대면 안 됩니다. 한양디지텍 기세주로 잘 봐야 될 종목이죠. 보합 기준가로 보면 되겠네요. 별로 오른 건 없습니다. 오늘 기한이 20만 주라는 물량을 넣은 것은 눈에 띕니다. 양봉으로 치고가며 같이 붙어줘야 될 종목이죠. 다음은 유잉의 푸드, 미트박스, 제이스텍, 프로티나. 오늘은 수산주가 움직였으니까 내일은 돼지고기 뭐 이런 쪽으로 한번 보죠. 근데 시간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6% 정도. 유잉의 푸드, 미트박스도 6% 정도. 뭐 어느 것을 먼저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브랜드 쪽으로는 유잉의 푸드가 좀 더 앞서죠. 시가 기준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스타일은 뭐 꼬리를 노린다든지 그러지는 마십시오. 다음은 제이스텍. 단기 관점으로 한번 보죠. 오늘 13%로 마쳤는데 시간에 1.5% 올려놨거든요. 한 번 더 볼까? 보합 기준가 잡고 대응해 주시고. 프로티나는 움직이지 않으면 손댈 필요가 없는 종목이죠. 근데 오늘 이제 기관하고 외군에 쌍끌이가 들어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상승을 해주면 이런 그림은 이제 그래 보고 전거적으로 한번 노려봐야 되겠죠. 선빵을 때릴 종목은 아니고 양목이 좀 들어오는 거 보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후반부에는 오늘 사무 매매 현황 같이 붙여놓을 테니까 공부하실 분들만 보시길 바랍니다. 목요일이니까 절대적으로 간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매매를 서둘지 마시고요. 화이팅 바랍니다. 트레이딩 스토리 시간입니다. 시간이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2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일 때문에 출장을 좀 다녀오다 보니 늦게 도착을 했는데 자료를 정리를 하고 이렇게 방송을 켜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아마 한 4시 정도 되면 여러분들 자료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레이드 같으면 트레이드는 매일 저녁마다 내일의 자료들을 정리를 하고 오늘의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또 훑어보고 또 그 시간 내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재료들을 정리를 하고 하는 것이 가장 일상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쓰러질 듯이
뭐 혼수 상태가 아닌 이상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꼭 당일의 종목들은 훑어보고 정리를 하고 분석을 하고 다시 마지막 내일 볼 종목들을 다 정리를 한 상태로 내일 장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새로운 이슈 같은 거 체크하고 그런 것이 일상이죠. 내일 볼 종목들을 오늘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그냥 아무런 무기도 없이 준비도 없이 시장을 맞이하는 결과가 되는 거라 상당히 매매에 혼선이 오고 자신감이 없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그럴지언정 꼭 그러한 절차는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이 시장에서 내가 급등주를 다루든 스윙주를 다루든 트레이더로서 살아가는 이상은 말입니다. 꼭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장 돌아봅시다. 오늘 지수가 안 좋았죠. 아침에 거의 3% 가까이 급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2.7%입니까? 급락을 했었는데 다행히 끌어져 올려가지고 조금 낙폭을 회복하고 마쳤지만은 불안한 심리를 그대로 다 나타내주고 있죠. 이런 점은 당분간 그대로 지속이 될 겁니다. 우리의 트레이딩은 지수나 종목의 흐름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틀은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즉 진입가, 첨산 이 두 가지를 명확한 기준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흐름도 꼭 체크해야 됩니다. 아무리 단타를 하더라도 아무리 급등주를 하더라도 왜 지수를 봐야 되는지 그것은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뿌리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이죠. 오늘은 목요일이라 아마 시장이 또 급격한 반응을 보일 텐데요. 어떻게 될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미 증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미 증시 흐름은 보통 아침에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일 때는 좀 늦은 시간이라도 이런 미 증시 흐름들 같은 것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죠.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감을 잡고는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엔비디아라든지 테슬라 이런 애들 한 번씩 쭉 둘러보는 것도 좋죠.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 보시면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한 5종목은 됩니다. 되는데 그냥 그렇게 큰 손해가 보는 것이 없어서 그대로 운용은 하고도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한 210% 정도 지금 됐는데 제 평균가가 86,000인가 지금 그렇거든요. 한 이 정도 되겠군요. 210% 정도 이렇게 220%까지 나온 것 같은데 210% 정도 수익을 남고 있는데 한번 두고 볼 생각입니다. 테슬라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평균가가 29만 3천 원이면 한 이 정도 되겠군요. 이것도 한 100%? 그 정도 수익은 현재 보유 중인데 좀 아쉬운 건 뉴스케일 파워가 좀 아쉽죠. 제 평균가가 15,000원? 15,000원 이 정도 되겠네요. 15,000원. 이 정도 될 텐데 이게 300% 가까이 수익이 났단 말이죠. 여기서 300% 났는데 자 절반 정도는 챙기고 지금 나머지 절반은 보유 중인데 지금은 한 100% 밑으로 또 100% 가까이로 내려왔더군요.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사이에 한 200% 날아간 셈이죠. 그래도 아직까지 수익권이니까. 아이온큐가 참 갖다마니 합니다. 평균가가 44,000원. 이 정도 되겠군요. 이것도 한 150% 이렇게 올라갔더니 지금은 한 90% 가까이 떨어지고. 애플은 제일 무난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27만원? 이 정도?
이 정도 되겠군요. 한 40% 정도 수익은 되는 것 같아요. 수익률도 따지면 엔비디아가 제일 좋은데 뉴스케일 파워가 힘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300% 가까이 수익을 줬으니까. 이런 것을 한번 둘러보면서 전체적인 이런 애들 체크를 해보면 내일 아침에 대충 흐름을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뭐 엔비디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테슬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다른 종목들도 도움이 되니까 이런 종목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들 종목 한번 봅시다. 우리 시장은 내일은 일단은 CMTX 그 종목이 내일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보시면 자, 뭐 애널리스트들이 써놓은 뭐 여러 가지 말들이나 뭐 내용들을 보면 다들 뭐 칭찬 일색의 말들을 써놓았습니다. 써놨는데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트렌드는 요즘에 트렌드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관심을 많이 받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은 신규주는 항시 뚜껑을 열어봐야 되죠. 실리콘, 세라믹, 사파이어, 반도체, 핵심 소재 요즘 트렌드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 종목이죠. 일단 내일 흐름 보면서 역시 또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죠. 뚜껑 열어봐야 되니까. 자, 금일 진행했던 종목들 한번 둘러보도록 합시다. 일단 오늘 가장 인상 깊은 종목은 알트를 손꼽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일단 상한가까지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이 종목은 인상 깊은 종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알트를 아침부터 공략을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첫 번째 공략 시점에서는 한 5, 6% 이 정도. 우리가 3,300원 기준가를 잡고 진행이 됐잖아요. 3,300원 기준가를 잡고 진행이 됐는데 첫 번째는 한 5, 6% 정도 수익밖에는 주지는 못했죠. 하지만 두 번째 또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하죠. 또 보자. 또 보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지점을 봤다는 것은 나쁘지 않았다. 그냥 포기를 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다시 또 보자.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급등을 하게 되죠. 상당히 지금 오늘 시장에는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조이시티, 동양고속, 천일고속 이런 애들, 그리고 수산물의 계통의 한성기업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고 종목이 없었죠. 동양고속, 천일고속 빼고 나면 조이시티는 그 뒤에 붙었고. 그런데 와중에 알트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동반하는 상종목이라 상당히 관심 놓고 할 수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종목만 해도 거의 5% 정도 나오는 수익이었으니까 알트는 오늘 가장 인상 깊은 종목이기도 하고 수익적인 측면에서 좋았고, 설령 오늘 먹고자 나왔다고 하더라도 절반은 그냥 상매매로 보유를 했다면, 상가로 보유했다면 내일까지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알트는 오늘 가장 인상 깊은 종목 중이기도 하고 수익도 상당히 좋았던 친구이기도 합니다. 내일은 목요일이라 오늘이죠. 지내는지 한번 지켜보면서 대응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삼익제약이 되겠죠. 삼익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쉬움과 또 희열을 같이 안겨준 종목이기도 한데요. 사실 삼익제약은 전일에 우리가 상매매로 가져온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에 시가가 안 좋았잖아요. 그죠? 시가가 마이너스로 출발해버렸잖아요. 마이너스로 출발해가지고 마이너스 3%대입니까? 그때 출발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7%까지 이렇게 밀리게 됩니다. 상매매로 가져오신 분들은 일단은 어찌될지언정 5% 정도에서는 잘라줘야 되거든요. 5% 정도에서는. 그래서 상매매로 가져오신 분들은 몰라 배심 있게 아유 난 그래도 막 버틸래 이러신 분들은 나중에 또 수익을 얻겠지만 기본 원칙을 따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매매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최소한의 손실은 본질이 손실의 구간이지만은 본질이 안 되면 최소한 마지막 마지노선은 5%선은 지켜줘야 됩니다. 또 올라가겠죠. 들고 있다면 그게 10%, 20%, 30%, 40% 내려가다가 못 팔아요. 그래가지고 장기 투자 아닌 장기 투자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절대로 아쉬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삼익제약은 상매매의 수익은 손실로 5% 정도 손실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대의 종목을 오늘 집중적으로 달라붙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오늘은 삼익제약은 한 3번 정도 공략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다 수익이 났죠. 왜냐하면 우리 시가 기준으로만 했잖아요. 요 밑에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7%대. 근데 한 단계 더 밑에 봤잖아요. 마이너스 8%대에 우리는 한 단계 밑에 더 봤는데 여기까지는 안 줬잖아요. 그죠? 본 타점은 마이너스 8%였는데 1%를 더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8%와 시가 딱 이 두 개 있는데 7%까지 밀려주고 8%까지 안 줬다는 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시가에서 오늘 한 번 벌써 여기서는 5% 가까이 줬죠. 두 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두 번째도 거의 한 5% 가까이 수익을 주고 마지막에 또 세 번째 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큰 수익을 주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싸워라. 치댈 수 있는 종목, 즉 치대는 종목, 수급이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또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한 종목이 있거든요. 적어도 3번은 싸워줘야 된단 말이죠. 보십시오. 한 번 4%, 두 번 4%, 세 번째. 이제는 완전히 돌파를 하면서 큰 수익을 주죠. 여기서 요가 수익은 30%입니다. 이 마지막 수익. 그럼 여기까지 다 합치면 거의 오늘 40% 가까이 수익을 이 한 종목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싸우라는 겁니다. 싸우다가 그냥 죽는 종목이 있거든요. 치대다가 이렇게 한 번, 두 번 치대다가 그냥 난 못 가겠어 하고 죽는 애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근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있잖아요. 모든 진행형 캔들은 장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미리 유출을 하지 말라.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싸워봐야 되죠. 그래서 수익폭을 좀 크게 보는 사람들은 4, 5% 수익을 안 먹죠. 근데 4, 5% 수익도 크게 보는 사람 많잖아요. 그건 두 번 다 먹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건 각자의 매매 타입이나 스타일에 따라서 틀려요. 어쨌든 삼익제약은 상수익은 좀 아쉬웠지만 대의 수익은 오늘 아주 좋았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쉬웠던 점은 전일날에 제가 미리 보는 승부제까지 꼽아 놓을 정도로 관심 있게 넣어놨던 종목이었는데 아침에 다른 종목 처리한다고 이 종목을 약간 타이밍을 놓쳤던 점이 참 아쉬워요. 그러면 어제 수익을 안고 우리가 상가로 분명히 들어갔을 거라면 오늘 알트같이 그러면 오늘 또 수익이 상당했겠죠.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당일날에 이 30% 수익만 먹어도 크니까 뒤에 이 4, 5%짜리 안 먹어도 것으로 만족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투바이오죠. 유투바이오는 전일에 상매매로 가져온 종목입니다. 상매매로 가져온 종목인데 오늘 상매매 수익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19%까지 갔죠. 그 정도면 상매매 수익으로서는 나쁘지 않았다. 우리가 보통 18에서 20% 구간에는 항시 수익을 절반을 챙기든지 절반 더 챙기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챙기죠. 여기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도 18% 정도 수익은 챙기는 거니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유튜브 오늘 바이오는. 근데 오늘 또 데이도 아침에는 좀 놓쳤잖아요. 데이는. 왜냐면 데이는 우리 3익을 먼저 봤으니까 3익을 먼저 봤기 때문에 유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뒤에 다시 한번 또 봤잖아요. 유투는 2번 매매했습니다. 2번 매매해가지고 아침 수익 놓친 것을 2번에 해서 우리가 수익을 가져오죠. 이것만 해도 둘 다 20%가 됩니다. 그래서 유투는 오늘 상매매 수익도 한 20% 가까이
데이 수익도 두 번에 걸쳐서 20% 가까이 챙겼으니까 무난하고 편안했다. 이 한 종목에서 40% 정도 나왔으면 그만하면 땡큐다 라고 표현하고 싶고, 오늘 데이 부분들도 데이 팀도 뭐 스스치는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린광학도 오늘 깔끔했습니다. 전일에서 그린광학은 전일에도 수익을 참 많이 준 친구잖아요. 전일에도 수익을 많이 줬고 오늘 또 수익을 잘 줬습니다. 그러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깔끔하게 우리가 얼마들을 기준가 잡았습니까? 여기 24,000입니까? 이 기준가로 오래 진행됐잖아요. 여기죠. 딱 한 분의 매매 12%, 13%도 못 갔죠. 그냥 들고 있던 사람은 여기까지 들고 갔다면 그래도 한 15% 먹었을라나? 그렇겠지만 아침 파동에 1파는 먹는 것이 좋거든요. 일단은 깔끔했어요. 이런 것이 좋거든요. 아침 일찍 승부 내죠. 여기 한번 착치기 세우는 지점은 안 하더라도, 이 지점은 안 하더라도 여기는 놓칠 수 없는 지역이었죠. 오늘 그린광학도 12% 깔끔했습니다. 그린광학도 깔끔했지만 핑크퐁도 뭐 나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욕심만 내지 않으면 항시 수익은 감사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작은 수익은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수익은 아니니까 핑크퐁 오늘 4만원 기준가, 요 4만원 기준가로 자꾸 들어가고 여기죠, 그죠? 들어가고 딱 10% 깔끔하게 딱 챙겨 먹고 마무리. 이렇게 마무리 깔끔하죠. 핑크퐁도 오늘 뭐 편안했죠. 아침에 뭐 고민할 것 없이 시가에 딱 승부를 걸어서 딱 챙겨 먹고 나오는 스타일. 이런 스타일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장하는 가장 좋은 스타일이기도 하죠. 초보자들은 항시 이런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즉 강하게 밀어붙이는 연습, 이런 걸 자꾸 하셔야 돼요. 핑크퐁도 오늘 10%는 깔끔한 감사한 수익이었습니다. 오늘 가온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기세주로 진행이 됐던 종목이었는데 이것도 아침에 우리 기세주로 아침에 시가로 바로 진행됐던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시가가 오늘 1%대였죠. 1%대. 1%대 땅 하자마자 바로 잠시 후에 바로 12%까지 바로 올라가죠. 깔끔하게 10% 먹는 거죠. 아침에 첫 파동 무조건 챙기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첫 파동이 다시 조금 눌림을 주고 다시 둘째 파동을 일으키면서 상까지 간다라는 생각은 10종목 중에 한두 종목이 그래요. 나머지는 첫 파동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주고 하락을 해서 가는 것이, 가더라도 그냥 안 가죠. 막 치 흔들고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온그룹은 깔끔했다. 아침에 승부주 하나 보기에는 아침에 승부주 딱 두드려 가지고 10%딱 나오면 깔끔하죠. 돈 2천만 원이면 딱 10%면 200 아닙니까? 돈 1,000만 원 해도 돈이 100만 원이고 돈 3천이면 300이거든요. 그 작은 돈 아니죠. 정말 웬만한 적자인들 뭐 한 달 내도록 그 새벽 기차 차 타고 다니면서 점심 먹으면서 직장 상사 눈치 보면서 해도 한 중소기업이 한 달에 300을 손에 쥐기가 힘든데 뭐 거의 뭐 한 1분, 2분 만에 300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했다면 버는데 참 부정한 돈입니다. 여러분들 수익금은. 우리 사무는 뭐 상매매다 하고 급등주를 다루다 보니까 10%, 20%, 30% 이런 것을 그냥 장난스럽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그걸 돈으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돈으로 딱 손에 현금 출금기를 딱 뽑아서 손에 쥐어보세요. 얼마나 큰 돈인지. 숫자로 돈을 봐서는 안 됩니다. 오늘 가온그룹도 깔끔했습니다. 자, 그리고 럭키헬스케어 같은 쪽에서 뭐 수익은 한 5% 그 정도 나온 것 같고요. 노랑풍선도 조금 한 5% 정도 수익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 부산 뭐 이런 쪽에서도 한 5% 나왔고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삼익제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2,000원 기준가 근처에서 또 보합 근처에서 2차 전략을 또 제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 진입하신 분들은 이제 아침에 수익을 챙겼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익을 챙겼지만은
2차 수익은 그대로 보유를 하고 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코어 팀들만 사무팀들은 보유를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종목은 알트 수익을 30% 안고 있으니까 그대로 내일 좀 보도록 하고, 조이시티 상매매로 들어갔으니까 내일 보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는 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사무 코어 팀들은 오랫동안 저와 같이 쭉 매매를 해왔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별 걱정은 안 하는데, 유튜브 팀들은 누가 얼마를 공부를 했는지, 뭘 하는지, 학생인지 주부인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이 매매를 할 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여러분들 하루에 2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하루 2만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지금 오늘 같은 날 우리가 올리는 수익을 보면 상당히 수익이 크잖아요. 또 시장도 안 좋았잖아요. 그렇게 비하면 올리는 수익으로 따지면 상당히 몇십 배의 수익을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종목에다가 막 집중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루에 2만 원 투자해서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하든 2천만 원을 가지고 하든 매매를 했을 때 내가 올리는 수익의 구조, 금액의 크기만 아시면 돼요. 그것만 조금씩 모아만 나가도 크단 말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 2만 원 투자해갖고 내가 하루에 20만 원만 벌어도 그 돈이 어딥니까? 1,000만 원이면 2% 아닙니까? 그 5% 같으면 50만 원 아닙니까? 몇십 배를 벌잖아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그냥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요. 그 점 믿지 마시고, 초보분들은 꼭 그런 마인드를 꾸준하게 유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목요일도 또 화이팅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다들 고생들 했습니다.